이후의 선정 연구 설계는 주로 선행연구들 보면 비슷하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첫 번째 연구 대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절차 방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작적 정의,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기술해주는 측정 도구 부분이 나와야 되고, 또 변수 간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연구 모형이 당연히 나올 거고, 그 모형 변수 설정에 따라서 연구 가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 툴로 분석을 할 건지 분석 방법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설계 방법이란 건 첫 번째, 특히 연구 대상도 보통 혼자 쓰신 분들이 대부분 써져 있는 걸 보면 300명이든 500명이든 설문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몇 명을 설문을 받았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대상이라는 것도 일장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와 범위와 관련성이 있게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300명을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통계를 돌린다 하더라도 성별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본다든가, 아니면 직급 간에, 아니면 지역별로 이렇게 좀 같은 300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분석을 좀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보고자 한다. 그런 연구 문제에 따라서, 연구 목적에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 목적에 따라서 대상의 선정 근거 위주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성별 간에, 남녀 간에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또는 관리자급과 평사원 직급 간에 이런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또 직군 간에, 직렬 간에, 또는 지역별로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를테면 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에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겠다라고 하면, 그 연구 문제 목적에 따라서 대상도 당연히 보육교사 절반 정도, 또 유치원교사 절반 정도 이렇게 받아서 어느 정도 밸런스드하게 대상 샘플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대상의 선정 근거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수집 절차나 방법도 이제 자료의 신뢰성과 어떤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어떤 식으로 했고,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히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측정 도구도 변수의 조작적 정의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측정 도구를 쓰라 그러면 대부분 혼자 쓴 글들을 보면 설문 문항에 대해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 변수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족도로 되어 있다, 주로 이렇게 설문문항 구성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설문문항 구성이 측정 도구가 아닙니다. 측정 도구라는 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 말 그대로 변인, 요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변수라는 게 우리가 자의적이고 어떤 논문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갖다 쓰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에 타당화되고 검증된 척도들, 도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기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먼저 되고 나야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구 모형과 가설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연구 모형은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 또 가설 역시 일장의 연구 문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목적과 일관성 있게 가설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큰 변인 간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수, 독립변인, 첫 번째 독립변인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봤다라고 하면 두 번째 또 독립변인과 종속변수 관계를 봤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세부 그 하위 변인들 간의 관계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 툴을 사용했는지 분석 방법이 자세히 나와야 됩니다. 분석 방법도
이런 걸 보고자 하는데 적합한 분석 방법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